1952년도에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치러졌는데요. 그 후에 부침을 거듭하다가 아시겠지만 1995년도에 민선 1기가 제대로 출범을 했고 작년에 민선 7기가 출범을 했고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특보 콘서트 제목이 광명 안부를 묻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1년 동안 안녕하셨는지 여쭤볼 것이고요. 앞으로 남은 3년 혹은 그 후라도 어떻게 우리 광명이 행복한 도시가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허심탄회한 거침없는 솔직 담백한 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출연자분들 가운데 VIP를 모셨습니다. 좌우를 한번 살짝 돌아보실래요? 왼쪽으로. 네, 웃음이 터져나오는 분도 있죠. 뒤도 한번 보시고. 바로 익숙한 광명 시민 여러분들 모두 최고급 VIP급 출연자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인공으로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 박승원 호가 1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고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1년 전에 뽑아주신 그 밤낮없이 달려온 우리들의 선장이자 리더 박승원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시장님. 시장님 마이크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4월 달에도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이해서 시장님하고 우리 부시장님하고 이렇게 토크쇼를 했는데 벌써 시간이 금방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앉으시죠. 그러면. 자, 우리 시장님께서 광명시장님이 되신 지도 1년이 됐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시민운동가로서 또 행정인으로서 여러 활동을 해오셨는데 시장님으로서 1년과 그 전에 20여 년의 활동을 비교한다면 어떠신지 소감을? 네, 우선 먼저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장마 때문에 취임식 못했는데 빚갚으러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질문이 뭐였죠? 아니죠. 박승원이라는 이름은 아마 광명시민들이 익숙하세요. 시민활동가로 또 이제 행정인으로 활동하신 것도 다 아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활동을 하신 거랑 같이 장이라는 정말 리더로 활동하신 거랑 소감이 다 남다르실 것 같아서 네. 좀 책임감이 제일 크죠. 네. 그전에는 좀 이렇게 활동이 좀 자유로웠습니다. 시연할 때나 도연할 때나 또 비서실장 할 때나 또 지역 밖에서 시민운동 할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자유로운 신분 속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아침 8시에 출근하면 오후에 퇴근할 때까지 모든 일 하나하나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시정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한 번 사인할 때마다 많이 불렀죠. 오늘 또 중요한 사인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이 토크쇼 앞두고 있어서 사인 하나 미루고 오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정도 책임감이 굉장히 크다는 걸 많이 느껴요. 알겠습니다. 눈빛에서도 그 결연한 책임감이 느껴지시고 사실 그전에도 뭐 자유롭게야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담감이라는 게 오로지 이제 한 분의 최종 결제 사인으로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이 1년 동안 더 크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뒤에 뭔지 아세요 이거? 예, 게시판이라고요. 네. 그동안 저희가 우리 광명시민 여러분들 뭐 학교, 도서관, 기념관, 공원 각종 삶의 현장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소망, 희망의 게시판을 1021분의 이렇게 메시지로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네. 이 중에 궁금한 거, 바라는 거, 또 가끔 열심히 하라는 응원, 때로는 쓴소리까지 있는데 각오가 되셨습니까? 답답합니다. 네. 태어나서 이렇게 큰 게시판은 정말 제가 처음 봅니다. 네. 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영광을 담아서 여러분의 열렬한 박수로 함께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제가 광명 안부를 묻다 하면 여러분 열렬한 박수로 저희의 토크쇼를 본격적으로 출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광명 안부를 묻다. 정말 2층까지 이렇게 꽉 채워주신 광명 시민 여러분들의 이 바램과 여망을 정말 현장에서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요즘에가 1주년 기념 토크쇼를 많이 해서 네. 저도 이렇게
때와 장소가 맞으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이렇게 1층부터 2층까지 1층 뒤에는 이렇게 수십 명의 시민들이 서 계시군요. 처음 봤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우리 광명시를 생각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여망이 어떤지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021분의 그 수만과 바램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키워드 13말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1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요 질문사항을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고 시장님의 솔직담백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와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시장님, 광명시의 모든 정책이 시 중심이 아닌 주민 혹은 동 중심이 되도록 소규모 밀접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권층이 주도하는 시정이 아닌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고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정이 어떨까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지금 그 질문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뽑았다는 주로 거죠? 이제 참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이렇게 네. 분류 카테고리 이렇게 네, 잡았어요. 예. 제가 1년 동안 이제 시장으로서 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굉장히 많은 시민 참여를 요구하시면서 막상 이렇게 공모 신청을 하거나 하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정책개발 담당관실에서 광명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정을 참여하겠냐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10%밖에 응답을 안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가장 크게는 그동안 저희가 시민과 함께 서로 협치를 하거나 또 시민과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정을 펼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 훈련 이것이 좀 덜 된 탓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나 간담회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만족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이 자꾸 시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최근에 노력을 좀 많이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각종 위원회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계신데 좀 처음에 이렇게 참여하시다 보면 의견이 이렇게 반영이 안 돼서 중간에 두세 번 나오다가 많은 경우도 종종 계신데 끝까지 좀 참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시민에 대한 책임심도 같이 갖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답변 끝날 때마다 큰 박수로 한번 더 잘하시라고 응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모든 도시민들의 가장 큰 또 민원이기도 한데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이 주셨어요. 자, 시장님은 좋은데 사셔서 모르겠지만 광명시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 문제가 30년이나 되었지요.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주민들끼리 갈등도 심합니다. 광명시의 빈 공간에 주차타워나 월 주차료를 내더라도 학교, 지하 주차장 등 많이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에 첫 줄이 시장님은 좋은데 사셔서 모르겠지만 아니 뭐 호수까지 말씀 안 하셔도 네. 어디 203동 3동 203동 지금 말하는 우리 시민들께서 알아들으시나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광명시가 주차가 매우 심각한 도시인데 이 도시가 탄생할 때 광명시가 독자적으로 도시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시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된 그런 시여서 주차를 굉장히 흡수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바로 시민운동장 이곳을 지하 주차장으로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타당성 조사를 지난주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현재 이 지하를 공간을 확보하면 약 460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앞부분은 좀 복합시설을 좀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북카페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설계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학교 운동장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최종적으로 학교 운동장 주차장 이야기를 가면 잘 협의하다가 막판에 이제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광명 동초등학교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학교 교장 선생님, 운영위원회 다 만나서 합의를
합의를 봐서 광명 동초등학교는 지하 주차장 만드는 거를 합의를 봤고요. 그 외에 몇 개의 그 공영 주차장을 주차 타워로 지어서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광명 4구역이 뉴타운 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에 공원에 지하에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 등등 포함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작업들은 저희가 민선청 유선 사업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 보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많이 있어서 더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또 교통의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서 대중교통 관련한 민원들이 바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광명 7동 교통 대책이 절실합니다. 출근 시간에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에서 출발한 버스가 두세 개 정류장이면 만석이 됩니다. 인구 밀도는 높은데 이 동네를 커버하는 버스는 11-1번과 12번 두 대뿐이고요.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년을 살았는데 요즘같이 다니기 힘들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축하 메시지 얹어주셨네요. 혹시 이거 쓰신 분 와 계신가요?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하도 많이 오셔서 안 보일 수 있는데. 그 지금 광명 7동에 그 버스 종점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버스 11-2번하고 12번 그 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출근 시간대 한 5분 간격으로 그 차가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출근 시간에 증차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걸 저희가 좀 화영운수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서 증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면 화영운수가 그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실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광명 7동 쪽에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 한 개 구역은 거의 철거를 다 마무리 진행하고 있고, 또 한 개 지역도 지금 철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전에보다는 조금 수월할 것 같긴 한데요. 어차피 7동 쪽에는 뉴타운 사업이 진행하면 도로도 새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노선 다시 짜야 합니다. 일단 제가 다음 주 중으로 화영운수 관계자를 좀 만나서 빨리 합의할 수 있게 그렇게 고맙습니다. 네, 국민합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게 예전에 권위주의 시대 같으면 뭐 일방적으로 관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민에서 따라줬지만, 이제 민관이 합동으로 협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주로 차량기지 인형 관련한 민원들 또 바람 의견들 많으셨는데요. 글쎄요, 이건 어떨지 한번 솔직한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건강히 자랄 수 있는 푸른 자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환경 문제로 반대도 많고 역신설로 찬성도 많은데 정확히 여쭤보고 싶네요. 불효 차량기지 인형 관련해서. 그로 차량기지 문제는 다 이슈가 돼서 시민여러분께 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공청회를 진행했는데, 여하튼 최종적으로 우리 시는 그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지난번에 그렇게 선언하고 국토부에 저희가 전달했고요. 국토부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봐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 노정렬 씨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여하튼 이 문제가 구로에 있는 차량기지가 광명으로 이전해서 과연 우리 광명시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가 제일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의 주권에 관한 주권자로서의 판단한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시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를 봤을 때 절대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판단입니다. 그 첫 번째가 차량기지가 이전해 오면 광명은 그 주변에 더 이상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지하철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홍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거리 지역하고 소화동 사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 여론이 아직까지 좀 잠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 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약간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한 가지 문제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기지가 들어오면은 그 우체국 사거리를 거쳐서 노원 사이로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분 간격으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실제 버스 차 한 번 놓치면 40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고 말 그대로 차량 기지만 들어오는 노선이거든요. 저희가 2, 3분 기다리면 버스 타고 얼마든지 다 서울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것이 우리 시한테는 유익한 거고 그러한 버스 교통체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로에서 이렇게 갈아탈 때 이입선이 약 800m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노선이 들어와도 우리 시민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토부가 아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계속 추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고요. 혹시 시장님 별명이 있으신가요? 시민들한테? 별명이요? 아니 박수가 거의 BTS급으로 나와가지고 아니 진짜 이렇게 우렁차게 나오는 박수를 제가 지금 각 지하철 돌면서 하고 있는데 정말요. 저희 방송으로도 다 나오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면 야 우리 광명 시민들이 이렇게 열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관심들이 많으시다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진행한 방송도 아마 비교가 될 것 같아서 더욱더 고맙습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저도 관심 있는 주제인데 쓴소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박 시장님에 해당하는 것인지 혹은 우리 공직자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 시장님 행사 위주가 아닌 토론회나 포럼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셔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바쁘셔서 가겠지만 그래도 보는 사람은 사실 기분이 약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네, 그래서 가급적 안 가려고 합니다.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막 행사장 가서 이렇게 축사하고 인사하는 게 굉장히 부담되고 그 인사만 들고 이렇게 빠지는 것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안 가려고 할 때도 간혹 있고 근데 토론회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남아서 다 이야기 듣고 좀 해답도 직접 시장이 주면 훨씬 빠르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면 소규모 토론에 제가 끝까지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년 토론회, 그 다음에 지난번 에너지 토론회 이런 걸 제가 끝까지 남아서 했는데 그 경우는 인원이 한 20-30명 단위? 이런 경우는 소규모 단위는 충분히 저하고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2시간, 3시간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토요일 날 일정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뭐 인원이 100명 넘어가는 데는 이렇게 막 2-3시간 토론회 하거든요. 지난번에 도시재생 토론회도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경우 끝까지 앉아서 제 공간이 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테이블 돌다가 분위기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히려 여쭤보시네. 네. 아마 적정선이라는 게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네. 너무 인사만 하시고 바로 빠지시면 조금 서운해 하실 것 같고 그러나 광명 시정이 바쁜데 2-3시간을 다 할애하기에는 또 더 중요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께서 그래도 이해하실 정도는 아마 시장님께서 더욱더 중요한 자리는 좀 계셔주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토론회는 제가 끝까지 참여를 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요. 예.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참여한 담당 부서장한테 제가 꼼꼼하게 좀 전달을 받아서 예. 바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챙겨서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약속을 지키시길 바라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이제 프레임이라고 외래어로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시민들께서 시장님 자리에 계시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행사가 있고 아마 토론회 내지는 의견 경청 자리가 있을 텐데 그거를 또 뭐 반나절이든 아니면 모든 시간 다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또 너무 빨리 가시면 좀 서운하실 것도 같아서 잘 좀 가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행시 출신 개그맨이라 어떤 방송인 개그맨보다 그 자리에서 즉석 삼행시가 제 특기인데 오늘은 제가 하랬더니 시민들께서 박승원 시장님 삼행시를 많이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 대신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어주신 삼행시 그 가운데 아주 멋진 삼행시라고 저희 스태프들이 뽑은 삼행시 하나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기 응원도 있고 약간 더 잘해달라는 격려도 있으신데 여러분께서 한번 박승원 시장님의 한자 첫 글자를 한번 우렁차게 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박승원 광명시장님
승리하여 어느새 1주년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원하셨던 꿈 끝까지 성취하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참 광명 시민들이 대단하신 게 보통 여기서 끝나는데 뒤끝이 있어요. 추신이라고 PS 초심 잃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약속하신 숙제 다 해주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로 실력과 열정이 가득하신 시민들이시라 진짜 뭐 한눈파실 겨를이 없으겠어요. 네, 한눈팔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시네요. 네. 자, 7번째 주제, 복지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시장님, 중학생의 엄마입니다. 장애 아이들은 학교를 하교하고 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장애 아동들을 위한 중등 방과후 교실을 만들어주세요. 또 20세 이후에 장애인들의 삶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교 졸업한 다음에 암담합니다. 네, 사회적 약자분들 가운데 이렇게. 예. 그 장애인 돌봄 교실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비 1억을 좀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이제 장애인 돌봄 센터 이제 방과후 교실 같은 거죠. 그거를 이제 민간 위탁 기관을 이제 선정을 해서 민간 위탁 사업을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면 그쪽 가서 활동을 좀 할 수 있게끔 할 텐데 어디다 할지는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강화해 나갈 건데 문제는 이제 그게 뭐 하나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우리 정책개발 담당관을 통해서 광명시에 최근에 이제 한 3년 중심으로 해서 재정 분석을 쭉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좀 있냐면 광명시 재정이 사실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재정이 한 18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재정이 약하거든요. 인구수도 작지만 재정이 18위밖에 안 되는데 특히 더 우리가 재정이 어디에 많이 의존하고 있냐면 우리 실질적인 우리 지역에 자족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수입원이 작습니다. 국도비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국도비 받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비용이 경기도 평균이 80% 지출한다면 우리 광명 89%를 지출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광명은 자체 재원으로 복지 지출할 예산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31개 시를 쭉 비교해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그 지원이 꼴찌에서 한두 번째 됩니다. 그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상당히 그동안 예산 투자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노인이나 장애인 계층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 지원 이것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천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에도 보면 복지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내년에 더 확대하고 투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열심히 응원합니다. 일부의 우리 1021분의 광명시민들께서 주신 의견 가운데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문화와 여가 관련해서요. 비유가 나와 있어가지고 광명시민체육센터가 좀 더 크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동작구 체육센터는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피아노, 배드민턴, 농구, 줌바, 테니스, 스피닝, 영어 등 많은 프로그램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부럽네요. 하시는데. 네.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광명에 이제 공공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선거운동 기간에도 이제 토론회 이렇게 하면 준비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광명시가 경기도와 전국 평균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인구 10만 명당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2분의 1이 부족해요. 광명이 그만큼. 그래서 상당히 이쪽 분야에 대한 투자를 그동안 광명시가 못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실제로 좀 많이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도서관, 하항도서관, 그리고 이 새로 짓는 평생학습원에다가 메이커 스페이스, 이것을 짓기 위해서 그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새로 짓는 신축 건물에는
이런 복합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7동에 주민센터를 짓는데 그곳에도 여성 그 센터나 또 청소년 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좀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명동 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지으면서 그 1층에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복합 공간 또 학생들의 공간을 좀 지키려 했고요. 그 외에 계속 그런 설계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그 우리 노두돌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소방서 거기에 보면 소방서하고 그 뒤에 유통화 관자센터 있어요. 예전에 그 시장 관사로 쓰던 거. 전에 백재현 그 시장님께서 그거를 IMF 때 내일의 집이라고 그 밖에 내놓으시는 바람에 이호선 시장님도 거기 관사 못 들어가시고 양기대 시장도 못 들어가고 저도 못 들어갔는데 그 관사하고 앞에 있는 노두돌 그 쓰고 있는 공간을 다 헐어서 새로 한 지면 7층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새로 지면 우리 시청의 공간도 상당히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청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시설, 침대 관련 거 많이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하셨던 그 실내 체육관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62억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국비 도비 12 확보를 해서요. 올해 8월 달부터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하는 내년 4월까지 하는데요. 내년 올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지하 공간 못 쓰십니다. 죄송하니까 주민센터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하는 내년 4월까지 해서 공사를 해서 새롭게 세 단장에서 확 더 넓힙니다. 넓히는 작업 진행하고요. 1층에는 지금 냉난방이 좀 한 번도 안 고쳤다고 그래서 냉난방 공조 사업을 지금 시작해서 이거는 8월 한 7일까지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내 체육관이 지금 훨씬 좋은 공간으로 다시 탄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다 열심히 해주시고, 다 우리 시정을 깨고 계신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겠지만, 이제 4년이라는 임기 동안에 그 1년마다 혹은 몇 년마다 이렇게 로드맵이 있으실 거고, 착실히 진행되는 게 공약과 보고라도 중요하실 것 같아서, 일부 마무리는 그 1년 시정을 해오시면서 어떤 점에 가장 큰 신경 쓰시고 주안점을 두셨는지, 어떤 청사진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계시는지.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처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많이 벌리지 않겠다. 1차 년도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 중에서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새롭게 할 사업들은 좀 계획을 세우고 좀 설계하는 과정을 좀 거치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공약했던 사업들은 올해 예산에 별로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새로 이제 설계된 사업들을 많이 좀 예산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해 작년에 500 원탁 토론회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8월 말에 원탁 토론회 다시 할 겁니다. 그 원탁 토론회는 내년도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시민 의견을 다시 듣는 것.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30 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을 주겠습니다. 그게 잘하면 8월 말까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그 중간중간에 아마 2번 정도 토론회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좀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 된 정책을 설계해서 그 정책을 예산에 담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1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무엇을 중점 좀 하겠다 이렇게보다는 잘 향후 4년 동안에 설계만 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었었고요. 그리고 좀 시급한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주차장 문제나 그리고 공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시민들과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토론할 수 있는 시스템 공간 시스템 구축하는 것. 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집중해서 좀 일을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야지만 향후의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동네 시장시라고 해서 매달 한 번씩 동네 찾아가서 시민들 만나고 이런 일들을 좀 중심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응원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